대전 지역에 와서 국립현충원에 우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문도 장관하고 천안함 연극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들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설립을 해서 자주국방의 최첨단을 첨벙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소외되고 힘들어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쟁은 전자전입니다. 여러분도 쭉 보셨겠지만 이라크 전쟁 때 보병이 사망해서 전투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자무기로 적을 초토화시켜 놓고 보병은 마지막에 안정군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리하러 들어가는 거죠. 전쟁 양상이 요즘은 다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병력수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전자전입니다. 한국이 이 전자전의 승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 ADD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투입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ADD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또 그분들의 노력을 등한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집권을 하면 ADD를 세계 최고의 국방과학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2번 있었습니다. 그래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전략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전에 와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가 지금 전력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지금 전력은 지작사가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그게 1군과 2군을 통합해서 용인에 지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대구에 2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한 사령부와 맞먹을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이기 때문에 방금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서 한국 미사일 개발 현황 그리고 앞으로 한국 미사일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어떻게 갖추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현황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은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중심이 발전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의 중심인 대전에 와서 우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걸 수렴해서 대선 공약으로 세부적인 공약은 큰 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공약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질문도 좋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예. 자유한국당 후보로 지난 대선에 나오셨을 때 국회의사당
선거 때만 되면 꼭 나오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지난번에 세종시 가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헌을 해서 상하원 국회를 양원제로 만들 때 양원 중에 하나를 세종시에 보내는 게 맞겠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은 납니다. 났는데 지난번에는 탄핵 대선이고 또 저희 당이 사실상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 공약도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이번에는 국회에서 또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할 정도로 세종시 충청 민심 때문에 또 그런 공약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고 그 문제를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생각으로서는 개헌해서 국회를 양원제로 할 때 양원 중에 하나를 세종시에 보내는 게 옳겠다. 그리고 청와대 이전은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가장 먼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서울 포기입니다. 이미 6.25 때 그런 전력을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다른 분이요? 질문하실, 예. 예. 아니, 다른 분 질문 안 하시면 혼자서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대선 후보,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충북 오시고, 세종시 오시고, 대전 오시고, 충청권에 계속 오시고 계시잖아요. 충청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전에 오셨으니까 대전 지역 현안, 가장 큰 현안 뭐라고 보시고, 이 문제 혹시 뭐 해결 방안을 갖고 오시는 건? 대선 공약을 지금 하러 왔습니다. 네. 큰 틀을. 응? 지금 제가 앉아서 대전시장 나온 사람도 아니고 충남지사 나온 사람도 아니고 충북지사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충청권 전체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0, 70년대, 80년대까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들어서야지 인근 경제가, 지역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 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류 유통, 그 다음에 여객 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이 열려야만이 그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 물동량, 항공 수출 물동량이 98.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공화물을 통해서 수출하는 첨단 산업, 그리고 뭐 바이오, 모든 그런 산업들은 21세기 첨단 산업들은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물류 유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천공항에 집중된 항공 물류, 그리고 여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해외로 나가려면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죠. 그런 집중적인 항공 물류 독점, 여객 독점 현상은 국토 균형 발전에 참으로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정 균형 발전을 하고 또 특히 한반도의 중심인 대전이 세계로 뻗어나기 위해서는 하늘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길을 여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주는 것이 대전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과 그 다음에 문화와 의료가 서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 대전 분들도 조금만 아프면 SRT나 KTX 타고 서울로 가거든요. 다 그래 갑니다.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런 의료 환경이 대전 지역, 광주, 부산, 대구 전부 그 의료 환경이 서울 수준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 그리고 교육, 문화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도 대전서 뛰어난 애들은 전부 서울로 가버리죠. 근데 그런 것을 대전 교육이 서울 교육 수준을 따라갈 때 그게 서울 집중 현상이 없어진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뭔가 오페라를 하나 보고 뭐 보려고 하면 서울로 다 몰리게 되죠. 문화 수준도 수도권과 맞춰야 된다. 여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서 온갖 방안이 다 나왔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족 데리고 내려옵니까? 그냥 나홀로 갔다가 주말 되면 전부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마다 정주 여건이나 문화 여건 그리고 하늘길을 동시에 열어야 된다. 대전도 마찬가지로 하늘길을 어떻게 열 것이냐. 대전에서 지금 건설 중인 군위에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군위에 공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세계 도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관문공항이 된다면 인천까지 갈 필요 없겠죠. 그리고 물류도 인천으로 갈 필요 없겠죠. 훨씬 대전 주변에서 첨단 산업들이 물류를 군위공항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주를 가니까 청주공항은 어떠냐, 그것은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관문공항론, 각 지역의 주요 거점마다 70년대 고속도로를 처음 만들듯이 하늘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인천공항에 여객 물류가 98% 이상 모이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은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관련되는 대전 발전 방향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전 인근에 있는 구미공항을 대전공항처럼 활용하라는 뜻인지 명확히 해주시다면. 지역마다 공항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국토가 이래 좁은데 이 좁은데 지역마다 공항을 둘 수는 없어요. 권역별로 공항을 둬야 돼요. 권역별로. 지금 국내 공항 이 문제는요,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옵니다. 플라잉카 시대가 오면 국내 공항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국내에 있는 군속공항은 전부
매각해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요. 지역마다 다 공항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국가 예산도 그렇고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전, 충청 중심의 공항을 또 하나 만들자.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예, 오늘 기자님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표님, 방금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과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 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의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시죠. 나는 그냥 원오브 대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저도 부동산을 대선 후보 중에서 지금 부동산 검증받은 사람은 이낙연 후보뿐일 겁니다. 민주당에서 했으니까. 저도 지난번에 자진해서 무소속으로 있을 때는 부동산 검증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부동산 검증을 할 겁니다. 하는데 부동산 검증 후에 처리 문제는 이준석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할 문제지 저는 처분 대상자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기는 난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품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검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전부 다 좀 부동산 검증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회의원들 다 받으면서 대선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이 부동산 검증 안 받으면 그거 안 되겠죠? 그래 받은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낙연 후보 딱 하나일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검증을 받고 그 외에 나머지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도 받는데 대선 후보 하겠다면서 부동산 검증 안 받으면 안 되겠죠? 예. 예, 예. 네, 중도일보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금 대전에 대해서 얼만큼 좀 국민의힘 보수당 입장을 대선 후보로서 위기감을 좀 느끼고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현재 이제 현역 국회의원은 7석 중에 0석이고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얼만큼 좀 위기감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 위기감 이어서 좀 구체적인 공약까지 이어질 때 어느 정도의 좀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위기감을 좀 느끼고 계신지 대전 지역에서. 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잘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 대선은 좀 틀리죠. 시대 정신이. 그리고 선거 분위기가 틀리죠. 지방선거 총선 다 이기겠다고 해서 대선도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대선 민심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기감 가지고 치는 공약이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그런 공약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도록 할 겁니다. 예. 예, 오늘 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예, 오셨을 때 질문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마스크를 벗고 좀.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 중에 2위로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좋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상승한 걸로 나왔던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등이 된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1등하고 차이가 이제 27%까지 나다가 최근에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죠. 그래 이제 되는 것은 아직 경선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경선이 시작 안 됐는데 국민들 사이에 이제 실체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달라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실체가 완전히 이제 판단에 처음에는 갓 나온 사람들은 판단 대상을 삼을 수가 없죠. 뭘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반짝 나온 그런 분들이 계속 갈는지 안 갈는지는 본인의 자질, 능력, 그리고 가족의 도덕성, 검증 이거 전부 다 받아봐야지 최종적으로 국민들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래 되는 것은 지난번에 출마 선언 때 컨벤션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지역 다니면서 지금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소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민 약속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다른 기자님. 후보님께서 사실 국방과학연구소를 사실 들렀던 후보로서는 거의 최초이신데요. 대전에 들렀던 대통령 후보 중에서. 근데 오신 김에 좀 대전 이슈는 아니지만 안보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군에서 경항모 도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이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경항모보다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고 SLBM이 탑재가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방금 원자력 잠수함 그게 맞습니다. 경항모는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방위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미국 같이 해외 작전을 주로 하는 나라에서는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내 작전만 중점을 두는 나라에서는 경항모가 필요 없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더 낫죠.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보다는 원자력 잠수함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군에서 이라크전을 토대로 6.8mm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조준이 가능한 전자조준 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혹시 국내에서도 이러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전자전 도입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죄송합니다. 최근 자동 조준 장치 있지 않습니까? 총에 6.8mm탄 도입을 미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56mm 나토탄 기존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총이 아니라 좀 더 구경을 키운 6.8mm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같이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후보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 그렇죠. 아주 근데 아직도 제가 내용을 알지 않아요. 다시 한 번만 일어나서. 네. 그게 웅웅거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아까 이라크전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병부들보다는 미사일이나 화력 쪽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는데 최근 미군에서 폭격 정밀성 문제나 여러 가지 오폭 문제로 인해서 희생자가 나와서 그리고 5.56mm탄의 화력 부족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미군에서 최근 6.8mm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원래는 SPC탄이라고 해서 좀 개량된 좀 더 화력이 높고 사거리가 긴 총을 새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식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티타늄 방탄판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도 5.56mm 탄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군과 똑같이 6.8mm 탄을 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이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군사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사실 저분은 군사 전문 기자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국방에 있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선뜻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예. 예, 다른 기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죠. 그분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안철수 국민의 대표의 독자 출마 가능성, 그런 제기가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어쨌든 악재로 꼽히잖아요. 그 관련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는 훌륭한 후보입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 경제부총리 하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독자 출마를 할 때 국민의힘으로 해서 악재가 될지 민주당으로서 악재가 될지 저는 지금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민주당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 당에 무슨 악재가 될지 거기는 제가 선뜻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다른 기자님 계십니까? 질문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반가워서 죄송해요. 그건 안 돼요. 지역 현안 다시 얘기해보면 대전 충남의 제일 지금 최고 현안이 사실 혁신도시 지정 문제인데요. 저희가 혁신도시로 지정은 됐는데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우리가 하면은 공공기관 계속 이전해 줄게 이걸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랑 또 다른 이슈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충청권도 메가시티를 하자 이게 또 여당의 대표 공약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현안 그래 질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아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다고 해서 그게 지방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기관 이전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가시티 이야기인데 저는 대한민국 행정체계가 지금 기초, 광역, 국가 이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개편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돈은 폐지를 하는 게 옳다. 제가 도지사를 해봤어요. 경남도지사를 2번 해봤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지원기관이고 조정기관에 불과해요. 직접 하는 일이 없어요. 광역시는 집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8도 체제, 13도 체제죠. 이거는 좀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될 때다. 도를 없애고 인근 시군을 전부 합치자. 그리고 전국을 한 40개 정도의
자치단체를 만들고 말하자면 지방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와 2단계 행정구조로 바꾸자. 지금 시골 가보면요 2만 한 2, 3천 명 데리고 군을 가지고 거기 공무원도 2, 3천 명씩 있어요. 그런 비교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전부 통폐합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통폐합을 하다 보면 대전과 청주가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기초, 광역, 그 다음에 국가 이 3단계 행정구조를 두고 메가시티로 해본들 도시연합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는 괜히 행정기능만 더 복잡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총선 공약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4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묶어가지고 기초형 광역형을 통합을 하겠다. 지방의원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은 나라 일 보게 하고 국회도 상원 50명 하원 150명 이렇게 줄여버리고 거기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원 지역구로 하자. 미국식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은 지방사무를 못하게 하고 지방사무는 지방의원 전용으로 하자. 구의원, 시의원을 기초광역의원을 통폐합해서 지방의원으로 하고 보좌관도 주자. 세비도 주자. 대신 의원들은 대폭 줄겠죠. 그런 식으로 국가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맞지. 거기다가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현혹시켜가지고 행정구조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의미 없는 도시연합에 불과한 것을 그걸 어떻게 자꾸 선거 공약으로 하느냐. 나는 그런 공약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국민을 굉장히 우매하게 보는, 어리석게 보는 그런 공약이다. 메가시티가 되면 무조건 좋아지는 줄 알고 아무런 좋아지는 게 없어요. 현행 그대로 두고. 계속 물어보세요. 됐습니까? 답 됐습니까? 그 어디죠? CBS. 예? 민영방송 되면 훨씬 좋죠. 민영방송 되면 직원에 대한 대접이 훨씬 좋아질 건데? 응? 아니, 그게 공영방송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민영방송으로 하면 직원들이 훨씬 편해져요. 예, 우리 안희대 기자님. 예. 저는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라고 합니다. 지역 문제, 이제 메가시티까지 나오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 첫 번째, 언제쯤, 대선 후보 중에 국민의힘에서 1등이 되실 건지 예상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은 정권 창출이 제일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다양한 후보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럼 결국은 통합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각자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홍준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갈 것이냐, 원팀으로 만들어갈 것이냐는 보안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두 가지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언제쯤 1등이 되실 건지 예상은 자,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언제쯤 1등이 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원팀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경선국면입니다. 경선은 상호가 자질 검증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 검증하고, 가족 검증하고, 서로가 지금 상호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검증하지 말고 우리 경선하자. 그럼 우리끼리 검증 안 한다고 해서 본선 가면 민주당이 안 달려듭니까? 97년도 이해창 총재 모시고 와가지고 그 훌륭한 분을 가족 문제, 병력 문제를 우리끼리 검증을 안 했어요. 시시하고. 근데 본선가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원팀이라는 것은 치열한 검증을 한 후에, 그리고 한 사람으로 탄생을 할 때, 그때 그 이후에 전부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지만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앞두고 서로가 이제 역할 분담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네? 같이 뛴 사람을 속된 말로 당신은 총리 맡고, 당신은 법무 맡고, 당신은 뭐 외교부 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국회를, 청와대에서 대국회 대책을 세우는데 국회의원들을 정한시하고 세우면 안 돼요. 저는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각의 대부분은 국회의원으로 채울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대국회 협력이 돼요. 국회의원끼리는 야당이라도 여야가 같이 있어도 어느 정도 양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각의 대부분을 국회의원의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내각을 담당하게 해서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대립하는 이 구도를 완화를 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시에 단 한 번이라도 당 의원총회 와서 여태 내가 잘못했다,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잘 소통하고 하겠다, 여태 잘못한 부분은 내가 반성한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탄핵당하지 않았어요. 청와대 가면 국회에 안 오려고 하고 국회의원하고 상관없이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DJ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 83석 뿐이었습니다. 100석이 안 됐어요. 그래도 국회 운영을 할 수 있었다. 그게 정치력입니다. 자,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요. 국민의힘, 그때 자유한국당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책임론이 막 일어났어요. 책임론이. 예, 당 지도부는, 당대표나.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치열하게 책임론하고 떠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야. 보수진영 정당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의원님이 당대표 시절 였을 때 하고 지금 많이 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질문 드렸었던 건 지금 경선이니까 치열해야 되겠죠. 예, 경선 이후에
그러니까 당 대표로 대권 주자가 되시면 후보가 되셨을 때 그 이전에라도 어떻게 원팀으로 꾸려나갈 것이고 다른 후보들하고 어떻게 이어져 힘을 합칠 것이냐.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국민의당하고 합당 문제도 지금 아주 뭐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김동연 문제, 김동연 중위 문제도 그런 문제고, 제가 의원님이 당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전체 보수, 그러니까 야권을 전체를 끌어가실 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겠느냐. 지금은 말씀하신 건 뭐 지금 경선이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뭐 나오는 건, 언론지상에 나오는 건 윤석열 전 총장하고의 갈등설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으셨고 대선 후보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으니까 그런 해안이나 그런 것들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는 말씀. 예. 제가 후보 되면 그때 내려와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 지금 미리 말씀하면 다른 후보들이 반발해요. 지금 그런 보관 없이 대선 출마를 했겠습니까? 당 화합책 보관 없이 대선 출마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하면 경쟁 후보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본선 후보로 대전 또 내려옵니다. 그때 내 말씀을 바로 드릴게. 예, 이걸로 예.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이걸로 기자님들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요. 예. 자, 이어서 우리 홍준표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무리. 예.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KBS 기자 양반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그 민영화되면 직원의 복지라든지 직원들이 훨씬 기사 압박을 받지 않아요. 좋습니다. 민영화 하자고 데모하세요. 정말 그 대전을 와보면 이 역동적인 도시라는 게 바로 느낌이 올 정도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틀에서 하늘길을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대전에서도 인천까지 가려면 거의 서너 시간 더 걸리죠. 그리고 물류도 마찬가지예요. 충남 아산인가 탄경인가 거기에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반도체를 싣고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얼마나 그게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는 그 정책을 큰 틀에서 구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전은 한반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전은 한반도의 중심 개념으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전은 어떻게 보면 딴 지역보다 행복하죠. 이게 대한민국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누구가 자기 고향 어디를 가더라도 대전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전 분들이 너무 지역적인 것에만 집착을 안 하셔도 어차피 대전은 한반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발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올 때 자세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